안녕하세요, 덩컨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5장 적분 중에 5장 1절 Area and Distance Problem 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에어리어 면적에 대해서만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우선 적분이라는 것은 면적을 구하기 위해서 생각해낸 극한의 한 형태입니다. 자, 우선 y는 f of x라고 이 파란색으로 주어진 함수의 아래쪽과 x축으로 유게된 이 색칠된 면적을 한번 구해보려는 시도에서 적분이 생각이 되었고요. 여기서 얘기한 적분은 리만 적분을 일반적으로 얘기합니다. 자, 그럼 적분을 얘기하려면 우선 우리가 흔히 이런 정적분을 많이 하죠. 여기 A에서 B까지 주어진 함수의 이 정적분이 바로 이 에어리어 면적을 얘기를 하는데, 이것을 처음부터 차차 정의를 하려면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합니다. 우선 그 P라는 어떤 집합을 하나 정의를 하는데, P라는 집합을 x1, x2, x0부터 가야 되겠습니다. x0, x1, x2 이런 식으로 xn n개의 n 플러스 1개의 원소를 가진 그런 집합을 생각하는데, 이것을 뭐라고 정의하냐면 폐구간 AB의 분할, 파티션, 분할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분할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구간을 n개의 작은 소구간으로 나눠 보겠다는 겁니다. 분할해 보겠다. 그래서 여기서 사실 A 맨 끝에 왼쪽에 있는 끝점 A가 바로 x0가 되고요. 그리고 xn이 B가 됩니다. 이렇게 하면 여기 구간을 1개, 2개, 3개, 4개 해서 i번째 마지막으로 n개의 소구간으로 나누게 됩니다. 즉, 이 파티션을 이렇게 하면 AB 폐구간을 n개의 작은 소구간으로 나누겠다라는 의미로 이런 집합 P의 집합 P를 가져와서 분할이라는 개념으로 정의를 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게 첫 번째 소구간, 두 번째 소구간, 세 번째 소구간 이렇게 부르고요. 그러면 xi 빼기 1에서 xi까지를 i번째 소구간이라고 부릅니다. 자, i번째 소구간이라고 부르고, 이 소구간의 폭이 바로 xi에서 xi 빼기 1을 뺀 게 이 소구간의 폭인데, 그거를 델타 xi라고 부르겠습니다. 델타 xi는 i번째 소구간의 길이 또는 폭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정의를 해놓으면 우선 저희가 구하는 A라는 이 면적을 어떻게 정의하냐면, 여기 나와 있는 사각형들을 다 모으는 건데, 그러면 구간이 n개가 있으니까 n개의 직사각형을 다 모으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직사각형의 넓이는 여기 델타 x1 요 폭과 높이는 여기서 보면 지금 x1 스타라는 곳에 해당되는 함수 fx1 스타라는 높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각형의 면적은 fx1 스타란 높이에다가 곱하기 밑변 x1 델타 x1을 곱한 게 첫 번째 사각형의 넓이죠. 두 번째 사각형의 넓이는 마찬가지로 fx2 스타에 해당하는 이 함수값이 높이고 밑변의 길이는 델타 x2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 모으는데 그게 첫 번째부터 n번째 소구간에 x1 스타에다가 델타 x i번째, 여기 i번째라고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직사각형들을 n개를 다 모으게 되는데, 그리고 나서 n을 n개만큼 직사각형이 아니라 무한대의 직사각형만큼 더 쪼개서 무한 분할을 하면 이게 바로 A에서 B까지 함수 fx의 적분이라고 하고, 면적, 그 아래에 유계된 면적 A라고 리만 적분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실 이 n을 무한대로 보내게 되면 이 x1 스타, x2 스타를 첫 번째 소구간에 있는 한 값, 두 번째 소구간에 있는 한 값, 이것을 하나의 값을 임의로 잡을 수도 있는데, 어떤 경우는 항상 이 직사각형의 왼쪽에 있는 소구간의 가장 왼쪽에 있는 값을 잡아서 그 높이에 해당하는 직사각형을 이렇게 모으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오른쪽 끝에 있는 것을 모아서 n개의 직사각형 넓이를 다 모아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든 n을 무한대로 보내면 그 극한은 이 정적분 값과 동일하게 수렴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정적분 값은 수렴은 하긴 하는데, 항상 어떤 두 값 사이에 이 정적분 값이 있게 됩니다. 어디 두 값 사이냐고 하냐면 하합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합은 함수 f를 위에 주어진 파티션, 분할을 가지고 그 n개의 직사각형을 다 모은 값을 하합이라고 부르고, 상합을 함수 f에 대해서 n개의 분할에 대한 직사각형, n개의 직사각형의 면적을 다 모은 값을 모든 직사각형의 모은 값입니다. 그런데 이 하합과 상합이 뭐냐면은 여기 아래 그림과 같이 하합은 예를 들어 여기가 첫 번째 소구간이 되고요. 첫 번째 소구간, 두 번째 소구간,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이번에 n이 5이고 5개 소구간으로 나눴는데, 각 소구간에서 가장 작은 함수값을 이 직사각형의 높이로 사용하겠다라는 게 하합입니다. 그래서 가장 작은 사각형, 가장 작은 높이의 직사각형, 이 구간에서는 이 값이 가장 작죠. 그럼 그것을 높이로 해서 가장 작은 직사각형, 그리고 네 번째 구간에서는 이 값이 가장 작은 함수값이죠. 그러면 그 높이로 해서 만든 직사각형, 요렇게 직사각형을 다 모은 게 바로 하합입니다. LFP. 반면 상합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구간에서 가장 큰 함수값을 기준으로 사각형의 높이를 잡아서 면적을 구하고, 또 두 번째에서도 가장 큰 함수값으로 사각형의 높이를 잡아서 면적을 구하고, 이렇게 해서 다 더한 것이 바로 상합입니다. 자, 그러면 이 하합도
하합도 극한을 보내면 이 적분값에 수렴하게 되고, 상합도 극한을 보내면 이 적분값에 수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n을 무한대로 보내서 구간을 무한대로 쪼개서 하합은 바로 상합이 되고, 이게 바로 이 정적분값 면적이 되는 것이 리만 적분의 정의와 정리입니다. 자, 그러면 리만 적분에 대해서 이해를 했고, 예제를 통해서 한번 실제로 리만 적분 표현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A를 어떤 면적, 어떤 영역의 면적이라고 하는데, 그게 어떤 면적이라고 하냐면 2의 마이너스 x제곱이라는 함수 아래에 있는, 그리고 x축과 x축 사이에 있는 그런 면적을, x는 0에서 2까지 구간 사이에 있는 그 면적을 한번 그러니까 서메이션 시그마와 리미트 형태로 한번 표현을 해보라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우선 이 파티션을 한번 나눠 볼 텐데요. 분할을 어떻게 나눠 보냐면 x0, x1, xn으로 나누는데, 각 구간을 정확하게 동일한 간격으로 한번 등간격으로 한번 분할을 나눠 보겠습니다. 이것을 0과 2의 폐구간에 등분할을 한번 나눠 보겠습니다. 그럼 모든 소구간의 간격이 다 똑같을 텐데, 이게 n등 분할이 있기 때문에 각 소구간의 간격은 다 델타 x로 모두 같을 것이고, 2에서 끝점을 뺀 거에 n 등분한 것이죠. 그러니까 델타 x는 각 소구간은 n분의 2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나누면 x0라는 것은 a가 아니라 왼쪽 끝점 0이 될 거고요. 그리고 x1이라는 것은 n개의 구간을 나눴는데 첫 번째게 되고, 두 번째 x2라는 점은 n개의 폭만큼의 두 개가 있는 것이죠. 즉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y는 2의 마이너스 x를 한다면 그래프가 이렇게 될 거고, 여기는 1이고 점점 x축으로 점근해서 갈 겁니다. 그러면 0에서 2까지 n등 분할인데, 지금 n개를 나눴기 때문에 여기 하나의 간격이 n분의 2가 되는 거고, 여기는 두 번째 요 x1의 좌표는 2분의 x고, x2의 좌표는 요거의 2배, x3의 좌표는 요거의 3배 이렇게 됩니다. 즉 xi 번째 좌표는 n 곱하기 2의 i개가 있게 되는 좌표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xn이라는 게 2가 되겠죠. 끝좌표가 되겠죠. 이렇게 놓을 수 있고, 면적이라는 것은, 여기 총 면적이라는 것은 n을 일단 무한대로 보내고 직사각형, 각각의 직사각형을 다 모아야 하는데, 어떻게 모으냐면 가장 첫 번째 사각형에서는 가장 오른쪽에 있는 x좌표에 해당하는 함수값을 높이로 해서 직사각형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i는 첫 번째부터 n번째 직사각형을 모을 건데, 첫 번째 직사각형은
오른쪽에 있는 x1을 높이로 하고 밑변의 길이를 델타 x로 하는 이 하나의 직사각형을 첫 번째부터 n번째 직사각형까지 다 모은 다음에 그 n을 무한대로 보내면 더 많은 자잘한 분할 파티션을 통해서 이게 바로 0에서 2까지 2의 마이너스 x의 dx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걸 조금 더 자세히 써주면 첫 번째 구간에서 n번째 구간까지 fxi는 2의 마이너스 xi인데 xi가 i번째죠.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니까 i죠. 여기 fxi는 f of x가 2-x니까 2의 마이너스 x인데 i번째죠. 마이너스 n분의 2 i의 델타 x. 델타 x는 n분의 2입니다. n분의 2.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겠네요. 자, 이것의 급수를 다 계산하면 바로 적분값이 나오겠습니다. 자, 그럼 연습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다음에 주어진 급수로 표현된 형태가 적분, 어떤 함수의 적분의 표현인지를 한번 나타내 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일단 뭐 계산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하니까요. 자, 그러면 만약에 여기 주어진 fx를 x세제곱에 0부터 1까지의 적분, 즉 0에서 1 x세제곱 dx 이 적분값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주어진 n분의 i의 세제곱입니다. 왜냐하면 델타 x라는 것은 0에서 1을 n등분했죠. 그러면 n분의 1이 될 거고 i번째 x좌표는 분할의 i번째 x좌표는 n의 n 곱하기 i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fxi라고 하는 것은 x의 세제곱, xi의 세제곱이니까 xi라는 것은 바로 n분의 i의 세제곱이 되는 것이고요. 따라서 이 주어진 함수의 아래쪽 면적은 n이 무한대로 갈 때 첫 번째 구간부터 n번째 구간까지 fxi와 델타 x를 곱한 것인데 여기는 첫 번째 구간까지 f of xi는 여기 이거 있죠. n분의 i의 세제곱이고 델타 x는 n분의 1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주어진 급수 형태는 바로 0에서 1까지 x세제곱의 dx와 같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 21번 이렇게 주어진 급수는 어떤 함수의 적분 형태인가? 자, 이것은 바로 요 형태를 좀 잘 관찰해 보시면 f of x를 1 더하기 x분의 1이라는 함수를 0에서 2 사이에 0에서 2라는 거는 요 부분을 보시면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델타 x란 이것으로부터 n개의 구간을 나눴기 때문에 n분의 2 빼기 0 해서 n분의 2가 되고요. 자, 그러니까 요 형태가 나왔죠. 델타 x. 그리고 i번째 x좌표는 n의 이 델타 x에 i를 곱하는 것이 되니까 따라서 fxi라는 것은 주어진 함수가 1 더하기 n분의 2i의 1제곱 요 형태가 나왔죠. 자, 그래서
따라서 주어진 이 급수 형태는 0부터 2까지 1 더하기 x분의 1에 이것을 적분한 거랑 같게 됩니다. 자, 22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22번은 요 n분의 3에 주목하면 구간은 적분하고자 하는 구간은 0에서 3 배구간이고요. 피적분 함수는 루트 1 더하기 x가 되겠습니다. 1 더하기 x가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면 그러면 델타 x는 n분의 요 구간 3이 되고요. i번째 그 분할의 좌표는 n분의 3의 i를 곱한 게 되겠죠. 이 형태가 나왔습니다. 자, 따라서 fxi라는 것은 여기 함수 루트 1 더하기 n분의 3i가 되고, 자, 그러니 0에서 3의 루트 1 더하기 x의 적분이라는 것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i가 첫 번째 구간부터 n번째 구간까지 fxi의 델타 x를 바로 한 것이 다시 좀 대입하면 첫 번째 구간부터 n번째 구간까지 f of xi는 여기 있죠. 루트 1 더하기 n분의 3i 델타 xi는 여기 n분의 3 해서 이런 형태가 나왔습니다.